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법 1 강의를 하는 이상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7번째 주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WTO의 기본 원칙 2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WTO의 기본 원칙 1,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최혜국 대우의 원칙 MFN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 우리가 기본 원칙 2 두 번째 시간으로 내국민 대우 그리고 수량 제한 금지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리뷰해 보면 WTO의 기본 원칙 최애국 대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WTO의 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Non-discrimination 비차별의 원칙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원칙인데 그 차별하지 말자라는 비차별의 원칙의 첫 번째가 최애국 대우의 원칙이고 오늘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이 비차별의 원칙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는 최혜국 대우의 개념이 무엇인지 가트와 게츠의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혜국 대우의 예외, 여러 가지 예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무역협정에서 주고받는 혜택은 최혜국 대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로 내국민 대우의 개념과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내국민 대우의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수량 제한 금지라는 원칙, 크게 보면 내국민 대우의 원칙 그리고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국민 대우의 기본 개념 그리고 관련 규정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내국민 대우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적법하게 수입이 완료된 경우, 즉 불법 수입을 한 경우, 뭐 개인이 그냥 가지고 온 물건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의 통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적법하게 수입이 완료된 경우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최혜국 대우라는 건 수입이 된 후가 아니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의 얘기죠. 수입을 하는 수출입 과정에서의 수입 상품들 사이에 비차별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국민 대우라는 것은 이미 정식으로 수입이 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해, 자, 이제 중요한 게 동종, like products라고 했죠.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like products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해 세금 및 규제에 있어,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분야인데, 첫 번째는 세금, internal taxes. 일단 수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으로 수출이 되어서 한국에 수입이 되면 수입될 때 tax, tariff, 다시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으로 수입을 될 때 통관 과정에서 테리프 관세를 내겠죠. 예컨대 그 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서 다른 수입품과 차별하지 마라. 이게 최혜국 대우라는 거고요. 이미 수입이 되었다라면 자동차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등록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관련 세금을 내어야 되겠죠. 그 세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 동종의 국산 자동차와 수입된 자동차 사이에 차별하지 마라. 인터널 텍스에 있어서 차별하지 마라. 두 번째로 규제, law, regulation, 세금 이외에
관련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 간의 차별을 금지한다. Non-discrimination between imported product and domestic product.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최애국 대우라는 것은 수입품과 수입품 사이에 차별하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 간에 차별하지 마라. 뭐에 있어서 차별하지 마라? 국내 세금, 인터널 텍스와 관련 규제에 있어서 차별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차별하지 마라. 비차별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전제가 동일한 것, 동종의 상품에 대해서 차별해야지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걸 다르게 대해야지 차별이 있는 거지,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국민 대우,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것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MFN 최혜국 대우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전제가 바로 like product, likeness, 동종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데 차별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연 like product, 동종의 상품이 무엇인가? like services, 동종의 서비스가 무엇인가? like service providers 혹은 like service suppliers, 동종의 서비스 공급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동종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게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품 성질설이라고 해서 상품과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업자의 성질을 근거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상품 성질설이라고 해서 프로덕트의 성질, 퀄리티를 기준으로 like 프로덕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데 이제 흔히 영어로는 이걸 BTA approach라고 하는데요. BTA가 뭐냐면 Border Tax Adjustment라고 해서 국경세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를 처음 등록할 때 등록세, 교육세, 기타 세금을 내죠.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 우리나라에는 있는 세금인데 미국에 없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때 관련된 세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경세 조정이라고 해서 Border Tax Adjustment라고 하는데 이 세금 국경세 조정을 할 때 오랜 관행으로 이거는 동일한 상품이네. 그럼 이 상품에 대해서 이런 세금이 매겨진 적이 있으니까 이 국경을 넘나들 때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자라고 해서 이 적용했던 동종의 상품을 결정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상품 성질을 기반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BTA approach다. Border Tax Adjustment를 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보자. likeness를 판단할 때 근데 상품 성질설, 이 BTA 어프로치가 바로 가트 WTO 체제에서의 전통적으로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교되는 두 대상의 물리적 특성, 그러니까 physically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지, 두 번째 성질이 동일한지, 혹은 제품의 최종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관세 분류,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관세를 부과할 때는 바인딩, 이 양어, 약속을 하고 관세를 고정한다라고 했죠. 이때 양어를 할 때 상품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출입을 할 때 적용되는 관세 분류 코드, 이 분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기준으로
그리고 시장 여건을 고려하기도 하고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이라는 어떤 주관적인 소비자들의 주관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 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게 WTO 가트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동종성을 판단하는 상품 성질설 BTA 어프로치입니다. 이 방법이 WTO의 기본적인 likeness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 효과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aim and effect theory라고 해서 해당 상품의 목적, 사용 목적, 그리고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해당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을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여 해당 상품이 동종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표현,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A fox and an eagle, 바로 여우와 독수리는 like animals, 동종의 동물입니다. 누구한테는 동종의 동물일까요? To a hare라고 해서 이 hare라는 말은 토끼인데, 그러니까 토끼에게 있어서는 토끼한테는 여우도 독수리도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 똑같은 동물입니다. But not to a furrier. 이 fur, fur이란 말은 모피라는 말이죠. furrier라는 말은 모피상, 모피 강공업자를 얘기하는데 모피를 만드는 모피 강공업자의 눈에는 fox는 여우의 모피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죠. 이글은 이건 쓸데없는 재료이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모피상에게는 여우와 독수리는 전혀 동종의 상품이 아닙니다. 동족의 동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끼에게 있어서 여우와 독수리는 동족의 동물입니다.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라는 거죠. 결국은 목적과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에 대한 판단은 달라진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기반설이라고 해서 Market Based Approach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BTA 방식을 적용하되 시장에서의 고려를 특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가, 구매자가 이 두 상품을 동종의 상품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동정성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 기반설 Market Based Approach는 2001년도에 나온 EC 에스베스토스라고 해서 이 에스베스토스는 성면, 지금은 많이 이제 금지된 건축 자재이긴 한데 옛날에 실내 천장에 성면 보드가 많이 활용되었죠. 이 성면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2001년 WTO의 어펠릿 바디 보고서에서 이러한 시장 기반설에 대한 고려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종성을 판단하는 논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성질을 기반으로 하는 BTA 어프로치가 가장 원칙적으로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라는 상품이 동종의 상품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국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혹은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는데 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 그때그때 논의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 판단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 What if라는 만약 이러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이 동정성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사례들은 실제 WTO 관련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도 있고 또 아직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 사이에 상상의 가상의 사례로 논의되기도 했던 것들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동종상품으로 볼 수 있을까 과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다음 것들이 동종상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옥수수가 있는데 일반 옥수수, 우리가 그냥 키우는 일반 옥수수가 있고 또 유기농 옥수수, 올게닉이라는 옥수수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옥수수와 유기농 옥수수는 과연 동종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법적 논증을 해야 되는 변호사가 된다라면 이게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종상품이야를 입장하는 논리를 정리해야 될 테고요. 또 이게 차별이 아니야라고 디펜스하는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개는 like products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라는 반론을 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건 결국은 우리가 유기농이다 아니다라는 건 화학 비료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거죠. 케미컬 퍼틸라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옥수수면 유기농 옥수수, 올게닉이 될 거고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재배한 옥수수라면 일반 옥수수가 될 겁니다. 상품 자체는 옥수수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상품을 만드는 과정, 이 상품이 키워지는 과정에 화학 비료의 사용 여부라는 차이가 발생했네요. 이걸 좀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가 있다. 영어로는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PPMS라는 말을 씁니다. PPM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에 small s를 붙여서 복수를 나타내는 작은 걸 붙여서 PPMS라고 합니다. 즉 일반 옥수수와 유기농 옥수수는 PPMS가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도 또 좀 더 구분해 보면 상품 관련 생산 제조 공정이라고 해서 Product Related PPMS라는 말을 씁니다. 당연히 일반 옥수수의 경우 만약에 화학 비료를 사용했다라면 혹은 농약을 사용했다라면 옥수수 상품에 농약, 화학 비료의 잔존물이 남아있겠죠, 그죠?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가 최종 상품에 또 영향이 있는 것, 연관되어 있는 것을 흔히 Product Related PPMS라고 해서 상품 관련 생산 제조 공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옥수수와 유기농 옥수수, 이 둘은 과연 동종의 상품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 WTO 가트 체제에서는 이 PPMS라는 개념, 특히 상품 관련 생산 제조 공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상품이다, 동종의 상품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펼 수 있는 여지가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육종 옥수수, 우리가 보통 먹는 일반 옥수수가 있죠. 이 breeding이라는 말을 육종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그리고 또 유전자 변형 옥수수,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도 뭐냐면 생산 제조 공정에서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공학 기술, 지네틱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의 차이죠. 즉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지네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든 옥수수고요. 육종은 GMO가 아니죠. 얘는 넌 GMO입니다. 근데 육종과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사실은 브리딩도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하지만 육종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옥수수는 원래 2만 년 전부터 인류가 옥수수를 재배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원래 처음 인류가 먹었던 옥수수와 지금의 옥수수는 유전자가 달라요. 오랜 세월 동안 2만 년 동안 인류가 여러 지역에서 브리딩 서로 다른 종자를 교접해서
더 좋은 씨앗은 남기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하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온 거죠. DNA를 서로 섞어서 믹스해서 변화시켜 온 겁니다. 이에 비해서 유전공학 기술에 의한 GMO는 실험실에서 단기간에 걸쳐서 변화시킨 거죠.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그럼 일반 옥수수와 넌-GM 옥수수와 GM 옥수수,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과연 동종 상품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 이걸 과연 동종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긴 옥수수인데 다만 이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유전공학 기술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러한 유전공학 기술의 적용 여부의 차이는 결국 최종 상품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은 그래도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가 상품과 관련이 있어서 이 차이를 근거로 두 개의 상품은 동종 상품이 아니다. 혹은 동종 상품이다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여지가 꽤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또 고민을 해보면 이제 이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 플라스틱 인형이 있는데 어떤 플라스틱 인형은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공장에서 제조된 인형이 있고요. 또 다른 인형은 폐수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돈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폐수를 방출한 공장의 인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인형은 똑같이 생긴 플라스틱 인형인데 뭐의 차이가 있나요? 생산 제조 공정 PPMS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것은 환경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만든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 제조 공정을 거친 인형이고 뒤의 인형은 환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생산 제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산 제조 공정, 즉 폐수를 깨끗하게 정화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는 최종 상품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Non-Product Related PPMS라고 해서 상품 비관련 생산 제조 공정입니다. 과연 똑같이 생긴 플라스틱 인형인데 하나는 폐수를 무단 방출한 공장에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 이 두 가지 인형을 똑같이 생긴 인형을 과연 like product 동종 상품으로 봐야 하나 이종 상품으로 봐야 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는데 앞서 상품 관련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보다는 상품 비관련 생산 제조 공정의 차이의 경우에는 동종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WTO 가트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WTO 가트 체제에서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조 공정의 차이인데 이 제조 공정의 차이가 최종 상품에 연관성이 없다라면 그 상품은 동종 상품으로 볼 가능성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높기는 한데 점점 환경 보호에 대한 논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둘도 동종 상품으로 볼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미래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환경이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후속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권과 노동을 훼손하는 공장의 인형,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아동노동 착취를 하고 뭐 이런 인권을 위반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 근데 똑같은 인형인데 인권, 노동 존중을 하면서 높은 노동 비용을 들여서 만든 인형. 이 둘을 과연 동종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즉, 생산 제조 공정의 사회적 가치 존중 여부를 기준으로 생산 제조 공정의 사회적 가치 존중 여부를 기준으로 과연 동종 상품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입니다. 방금 제가 네 가지의 사례를 드려보았는데요. 이렇듯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과연 이 둘을 동종 상품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논란 때문에 실제 소송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 소송 와중에 양측에서는 동종 상품이다 아니다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와 논리를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둘 다 컵이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플라스틱이네요. 이 둘을 동종 상품으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 이 둘을 동종 상품으로 봐야 할까요? 뭐 이건 어쩌면 동종 상품으로 볼 여지가 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와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를 동종 상품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해서 더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과연 동종 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동종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국민 대우의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가트의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트 1994 제3조에 보면 우리 최애국 대우는 제1조에 있다라고 했죠. 그럼 제3조가 바로 뭐냐면 National Treatment에 대한 겁니다. 근데 National Treatment가 적용되는 게 바로 Internal Taxes, 바로 이 국내의 세금 그리고 Regulation, 규정, 그 세금, 과세와 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 대우를 해주라는 게 제3조의 내용입니다. 그럼 제3조 1항을 보면 1항이 바로 세금, 규제라는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라. 국산품과 수입 상품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대우하라, 차별 없이 대우하라는 거에 대한 원칙을 선언해 놓은 게 바로 제3조 1항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The contracting parties.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 문건은 1947 같은데 이게 1994 같으로 그대로 수용되었다라고 했죠. 따라서 조약에는 The contracting parties, 바로 당사국, 최악 당사국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걸 95년 1월 1일부로 뭐로 해석한다? Members, 회원국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Recognize that internal taxes, 바로 국내에서 이미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내에서 적용되는 세금, 그리고 laws, 법, 그리고 한 줄 밑에 보면 regulation, 즉 internal taxes, 내국민 대우는 첫 번째 세금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laws, regulation, 규제에 있어서, 이 규제가 적혀 있는 게 법이나 규정이나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겠죠. 어떤 법이냐면 affecting the internal sale, 바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에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 그리고 internal quantitative regulation, 국내에서 수량적인 규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세금이나 규제가 should not, 재밌는 건 보통 이제 조약의 의무는 shall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조동사를 사용하는데 가트 제3조 1항에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설명하는 데는 should를 썼네요. 왜 그러냐면 이 3조 1항은 내국민 대우의 어떤 general, 일반적인 설명, 대원칙을 설명하는 거라서 should를 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2항, 3항에는 internal tax regulation과 관련된 것들은 shall이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법적 의무를 나타내는 shall이라는 조동사를 그대로 또 다음에 사용합니다. should not be applied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바로 이 차별되면 안 되는 대상이 뭐죠? imported product, 수입 상품이나 혹은 domestic product, 바로 국내 상품, 국산품에 대해서 so as to afford protection. 바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바로 국산품, 국내 생산에 대해 보호를
주는 형식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굉장히 꼬아놨는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결국은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뭐에 있어서? 세금과 규제에 있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관련된 내용을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